네, 이제 슈를 만드는데 슈크림이라고 그러는 건 보통 커스터드 크림하고 윕한 생크림을 섞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맛이 가벼운 느낌으로 나와요. 맛이 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시를 섞을 거예요. 앵글레이스에다가 다양한 걸 섞어서 하는 건 있어요. 프랑스에서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같이 들어간 좀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그 크림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나시로 해봤어요.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나시를 먼저 만들게요. 간단하죠? 생크림 끓여가지고 초콜릿에다 부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지난주에 학교에서도 이걸 강의를 했었는데 가나시를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내니까 이게 막이 생겼어요. 지방이 떠서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가나시를 실온에서 차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으면 됐는데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막이 있을 때 냉장고에 넣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가나시를 만들면 여기서 차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막이 떠요. 예, 끓었어요. 지금 뭐 한 90도 내외 될 거예요. 그래서 끓기 직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을게요. 전부 다 부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게 두고 한 2, 3분 지나면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이제 완전하게 섞어주셔야 돼요. 상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냉장고에 넣으시지 말고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그래서 아이스베이스에서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해서 유리그릇에 담았어요. 유리그릇은 열 전도가 잘 안 돼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빨리 차지질 않으니까 스테인리스 그릇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거품기로 저으면 윕이 되니까 거품기로 젓지 마시고 식히실 때 주걱으로 하세요. 그래서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선 윕하지 마세요. 이따 나온 다음에 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앵글레이스 만들게요. 앵글레이스는 온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는 보통 셰프들이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우선 여기 생크림이고 바닐라빈 하나를 넣을게요. 씨를 긁어서 같이 넣으세요. 바닐라는 항상 잊지 마시고 씨에서 특별히 역할하는 건 많지 않아요. 보여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항상 노란 잔은 나오자마자 깨자마자 섞어주고 반은 설탕 여기다 넣으세요. 노란 잔 항상 막이 생기니까 설탕으로 항상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젤라틴 옆에 있고요. 일단 끓일게요. 온도계를 써서 앵글레이스 만드실 거면 생크림 온도가 한 30도 40도쯤 됐을 때 노란자랑 설탕 넣고 80 한 2, 3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끓은 것 같아요. 거품 살짝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만 하셔야 돼서 그만하시고 반만 넣고 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제 주걱으로 바닥 위주로 좀 낮은 불에서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바닥 위주로 저어주세요. 그래서 걸쭉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예, 됐어요. 그럼 채 받치고 바로 부으세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있다 섞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젤라틴 넣어주시고요. 젤라틴을 넣어드리면 유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원래 아이스 베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콜릿이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유화 식힌 다음에 아이스 베이스 하셔도 충분해요. 예, 다 녹았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이스 베이스 할 땐 이 그릇 자체는 스테인리스 쓰세요. 열전도가 안 돼서 이거는 잘 안 식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이기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태로 식힌 다음에 가나시랑 앵글레이스 크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젤라틴이 셋이 됐을 때 얘는 풀어주고요. 요거는 가나시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시로 만든다는 얘기는 화이트 초콜릿 chantilly 크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막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살짝 막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막이 생겼죠. 그래서 완전히 차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넣어야지 요게 덩어리지지 않아요. 다시 만들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만드는 슈는 그냥 한국에서 얘기하면 쿠키슈, 뭐 크런치슈, 뭐 스트루셀슈, 뭐 뭘 붙여도 상관없어요. 위에다 어쨌든 쿠키 반죽이 들어갈 건데 위에 올리는 크런치는 좀 흘러내리게끔 했어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버터는 뭐 어느 거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82%짜리 버터 쓰고 순수한 거 쓰세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편하게 밀가루를 채쳐 놓으세요. 중력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 반죽 만드시지 그냥 버터랑 밀가루 넣으세요.
버터는 참버터 쓰세요 항상. 그래야지 밀가루랑 같이 붙지 않아요. 제대로 잘 붙으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만 하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드라이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어지면은 설탕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랑스 분들은 100% 까만 설탕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 흰 설탕으로 했어요. 색이 너무 진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뭉쳐져요. 뭐 특별히 글루텐 나오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런 텍스처예요. 갈라져요. 그래서 뭉쳐 놓으시고 밑에다 실리콘 하나 깔으시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뭐 비닐에 넣으셔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 보통 뭐 1시간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차지만 꺼내가지고 밀어서 동그란 거로 잘라서 위에 덮을 거예요. 예, 그럼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그 1시간 정도 놔서 조금 이제 굳었죠. 그래서 밀을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한 건데 요것도 같이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요런 텍스처예요. 그래서 꺼내시면은 살짝 손으로 좀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좀 치대 주세요. 살짝만요. 밀대로 미는데 그냥 밀리면은 그냥 쓰면 돼요. 만약에 달라붙으면 덮어서 하시면 돼요. 두께는 한 3mm에서 5mm 정도 두께면 충분히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요거 그러면 지금 조금 얇아졌어요. 냉장고에 잠깐만 더 넣었다 꺼내서 자를게요. 같이 일어날까봐요. 밀었으니까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겠습니다. 요거는 예전 건데 한번 볼까요? 요것도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냈으니까 요거로 요 사이즈로 자를게요. 예, 요거는 오늘 한 거고요. 반은 지난번에 한 거니까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 녹을 거 불어나니까 잠깐만 냉장고에 놓고 슈 만들면 그때 꺼내겠습니다. 슈를 만들겠습니다. 쿠키 반죽도 만들어 놨고 커스터드 크림도 다 됐죠. 예, 그러면은 우선 우유하고 물 1대1 배합이에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슈할 때는 그 냄비가 조금 넓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쿡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버터 넣고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82% 버섯어요. 그리고 소금 설탕. 그리고 남은 건 밀가루랑 계란, 우유. 이렇게 세 가지만 남길게요. 그럼 끓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우유가 있는데 요 우유는 뭐냐면은 계란 다 넣고 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소량의 우유를 넣으면 그 텍스처가 짜기도 편한 상태가 돼요. 좀 부드럽고 거칠었던 게 없어져요. 그리고 밀가루는 일부 T55를 조금 섞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순수한 T55로 쓰고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전부 강력분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중력분 쓰라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중력분으로 쓰면 확실히 볼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중력분은 권하진 않아요. 끓긴 하는데 아직 버터가 덜 녹았어요. 예, 이제 끓는 것 같아요. 일단 파워를 끌게요. 파워를 끄고 채치면서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지금 파워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섞을 때 처음에는 거품기로 섞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달라붙어서 띄는 게 귀찮아요. 덩어리 지는 게 없어야 돼요. 이제 뭐 드라이 된 거 덩어리 된 건 없죠. 그리고 다시 킬게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하냐면 약간 그 수분 느낌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예요 저는요. 전 지금 센 불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텍스처 좋은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배합 가리키는 건 다 현장 거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물론 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거니까 연구해서 해보세요. 이제 제가 볼 때 수분감이 이제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갈라질 때 이렇게 많이 갈라져요. 그럼 전 요 정도까지만 해요. 그만할까요? 여기다 덜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기계를 돌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계란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반죽이 몇 도쯤에 넣을지 좋은지 저도 한번 재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외선 온도 계상으로는 64도쯤 나오거든요. 한 50도쯤부터 넣어보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계란이 익는 경우도 있고 같이 디졸브 돼요.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60도 선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더 낮출게요. 한 55도까지만 가볼게요. 55도쯤 됐죠? 55.7도예요. 슬슬 계란 넣을게요. 처음에 넣을 땐 반 정도 넣으세요. 처음에 조금씩 넣으면 익으니까. 그리고 계란 양은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충분히 질다 그러면 계란 더 안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다 넣었는데도 너무 되다 그럼 더 넣으셔도 돼요. 풀어지면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일단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계란 다 넣을게요. 지금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굳이 재면은 지금은 40도 선이에요. 예, 이제 다 끝날 때 돼서 우유를 좀 부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조금씩 부을게요. 예, 이제 보겠습니다. 짜기도 좋고 그 텍스처가 좋죠. 그러니까 우유를 넣으면 확실히 좋아져요. 하여튼 텍스처가 되게 우유를 넣어서 부드러워졌어요. 거칠지 않고요. 예, 그럼 짜 보겠습니다. 슈 짤 때 너무 많이 넣고 짜지 마세요. 모양 제대로 안 나와요. 예, 짜 보겠습니다. 그대로 짜시면 돼요. 요 사이즈로 해볼게요. 슈 짜는 요령은 짜는 걸 계속 짜줘야지 멈추면은 주름 자꾸 생겨요. 그대로 짜주시고 옆에서 끝에서는 짜지 마세요. 계속 공간 하나 주고 그대로 짜고 짜지 마시고 옆에서 돌려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음 판 하겠습니다. 다음 판은 테프론 시트에 있는 거로 해볼게요. 그대로 짜고 멈추지 말고 계속 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주로 어떤 식으로 짜냐면은 이렇게 짜면서 자꾸 들어 올려요. 이렇게 짜고 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위에서 시작을 하셔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짜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죽 남았으니까 이끌래요 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까 슈 짤 때는 조금 위에서 시작하셨죠. 이건 위에서 하는데 이끌래요는 닿으면서 해야 돼. 바닥이요.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그래야지 반죽이 꾸불꾸불 안 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닿아야 돼 꼭. 그래서 짜지 말고 올려주고 짜지 말고 올려주고 닿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문제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란 물질을 할게요. 살짝 소금을 살짝 넣어줬어요. 혹시라도 그 계란 비린맛 혹시 올라올까봐. 요거 칠한 다음에 파우더 슈가 뿌릴 거예요. 그래서 쿠키 그 크런치요. 그걸 올릴 거면은 파우더 슈가 안 뿌려도 되고, 그걸 안 올릴 거에는 파우더 슈가를 뿌려야지 그나마 볼륨이 더 좋아요. 어떻게든 위를 막아줘야지 볼륨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쿠키슈로 올려 보겠습니다. 새 거부터 올려 놓을게요. 두께 한 3m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의할 점은 쿠키를 올린 거는 안 올린 거보다 먼저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구우면 안 돼요. 크런치 올린 건 크런치 올린 거대로, 안 올린 건 안 올린 것끼리 해야 돼요. 뒤에 세 개는 지난번 거예요. 네, 그럼 이끌레어 위에는 쿠키를 안 올렸으니까 파우더 슈가를 좀 뿌릴게요. 예, 오븐에 넣겠습니다. 예, 그럼 컨벡션에 넣겠습니다. 일단 넣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워를 꺼주세요. 컨벡션으로 할 때는 데크랑 틀려서 처음부터 팬이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다 어느 쪽으로 날릴지 모르고 겉 위주로 되니까 꼭 컨벡션은 250도로 맞춰 놓으셔서 슈를 넣고 문을 닫고 파워를 끄세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있다가 170도쯤으로 다시 구우세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18분 정도 돼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원래 슈는 중간에 열면 안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웬만큼 색 나고 예쁘게 익긴 했어요. 예, 저 슈도 그냥 놔두고 조금만 더 할게요. 중간에 여러분은 슈 빼보면 안 돼요. 넣고 일단 저희는 지금 5분 더 놔뒀어요. 벤틸레이션 열고요. 그러고 나서 보겠습니다.
예, 이제 돼서 제품 꺼내 보겠습니다. 예, 워크피 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끌레어는 남은 거로 좀 테스트 해봤죠. 오, 이끌레어도 아주 잘 나왔어요. 컨벡션도 꺼내겠습니다. 다 잘 나왔습니다. 컨벡션이 조금 다르죠. 컨벡션은 위로 좀 올라오고 데크는 옆으로 좀 퍼진 거예요. 그리고 예, 아주 잘 됐어요. 이 구멍 있는 거로 하면 왜 좋으냐면요, 구멍 바닥이 평평해요. 근데 테프론을 하고 그러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기가 이렇게 온폭 파이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퍼펙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컨벡션 한번 볼까요? 컨벡션도 바닥 조금 이렇게 다르죠, 구멍 있는 거랑. 예, 별 문제는 없어요. 다 잘 나왔어요. 이끌레어도 잘 나왔죠? 예, 문제 없어. 위도 평평하게 터지지 않고 그 글레이즈 할 수 있게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럼 크림은 그 앵글레이스도 있고 가나시도 있죠. 우선 가나시는 적당히 윕을 해주세요. 지금 뭐 막진 거 하나도 없죠. 예, 차게한 상태로 넣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좀 뻑뻑해져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시면 윕돼요. 그러니까 샹티 크림인데 초콜릿 와이 초콜릿을 했으니까 와이 초콜릿 샹티 크림이에요. 이제 단단해졌죠. 이제 가나시가 돼진 상태, 요 정도까지만 하세요. 오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풀어줘야죠. 얘는 단단하면은 믹서기에 넣고 패들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상당히 부드럽게 돼요. 패들로 잠깐만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거품기로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요거로 한 30초만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예요. 여기 흐르는 정도요. 요 가나시랑 섞어볼게요. 가나시랑 섞을 때는 거품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윕돼요. 윕되면 뻑뻑해져요. 그럼 그랑마니 조금만 넣을게요. 애들이 먹거나 뭐 술 없으면 그랑마니 안 넣어도 돼요. 전 설명을 하면서 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해서 조금 묽어요. 전 채워 넣겠습니다. 채워 넣으실 때 꽉 채워 넣으세요. 예, 위에 터질 정도로 꽉 채워 넣으세요. 살짝 흐르는 느낌이 든다 그럼 냉장고에 한 30분만 넣었다 꺼내셔도 단단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끌레어도 몇 개 해보겠습니다. 크림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일단 요거까지는 채워놨으니까 일부는 파우더 슈가를 뿌리고요. 일부는 완성할 때 글레이즈를 해볼게요. 그럼 일부는 글레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폰단트로 한 건데 밀크 초콜릿 폰단트로 했어요. 일단 밀크 초콜릿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찍을게요. 이거는요 좀 얇게 해서. 네, 나머지는 그냥 파우더 슈가로 일반적인 것처럼 할게요. 예, 오늘 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예, 속이 이렇게 일정 부분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크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뭐 비슷하게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크림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예, 그리고 크림 채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꽉 채우세요. 예, 이렇게 꽉 채워줘야 돼요.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채워졌죠. 오늘 만든 슈는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은 게 나오면 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이 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만들면서 배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거랑 나중에 게 다른 게 상당히 많은데 더 좋은 뭔가가 나오면, 솔루션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슈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븐에 어느 오븐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컨벡션 오븐이 있고 데크 오븐. 뭐 가정용도 일단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컨벡션 오븐을 할 때는 컨벡션 오븐에 놓고 바로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슈가 쉐이핑이 일정하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250도 정도로 켜놨다가 여기다가 슈를 넣으세요. 슈를 넣은 다음에 전원을 끄세요. 끄신 다음에 5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165에서 170 정도로 해서 구우시면 돼요. 굽는 시간은 보통 20에서 30분인데
오븐마다 틀려요. 얘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데코 오븐은 보통 아래 윗불이 다르다면은 밑불은 한 175도에서 180도, 윗불은 한 190도 내외 해가지고 25분에서 뭐 30분 될 거예요. 요 정도 굽고, 얘네들은 색이 노랗게 나면 파워를 그땐 끄세요.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놔두세요. 그래서 속까지 완전히 익게 놔두세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볼륨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원하는 볼륨이 나면은 벤틸레이션을 열어주세요. 그래야지 수분이 좀 날아가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분 내외에 있다가 열어줘요. 그러면은 수분이 좀 날아가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절대로 중간에 열지 마세요. 만약에 오븐이 속에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그건 시간 잘 맞춰놓고 익숙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벡션으로 할 때 특징은 컨벡션이 볼륨은 더 위로 올라오고 데크는 좀 이렇게 낮게 돼요. 그리고 크림을 만들 때는 커스터드 크림하고 보통 그 휘판 크림이죠. 그러니까 chantilly 크림을 넣게 되면은 묽어지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쉬, chantilly 크림, 마스카포네 치즈, 뭐 크림 치즈 이런 거 섞어서 좀 되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